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민 주식TV입니다. 대민 종목 분석. 오늘은 277번째 시간으로요. 금요일 상한가 쳤습니다. 바이오니아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선 지금 이 상한가와 주가 급락을 이끄는 탈모기능성 화장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그 근본이 되는 인터피어런스 RNA라는 게 뭔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겉보기보다는 바이오니아가 연구개발은 상당히 진심인 회사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여러분 비엔알신 다이어트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매 전략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 사태민 검색하시면 제 카페 나오고요. 여기 데일리 장중 속보 모든 자료는 제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시간 내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바이오니아를 우선 지금 이슈가 되는 이게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지금 제일 하는 게 이제 코스메르나라는 탈모 화장품, 이게 지금 제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몰 인터피어런스 기술을 개발해서 인터피어런스 RNA 기술, 요쪽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작년 12월 20일 날 식약처가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를 반려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저는 좀 걱정은 됩니다. 뭐냐면, 자, 우선 회사가 작년 12월 20일 날 식약처는 정확히 식약처 산하의 화장품 심사과에서 한 건데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의 대표님께서 이후에 12월 22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좀 너무 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내용이라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RNA 인터피어런스 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이 RNA 인터피어런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약이라고 아시는 거는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에 대해서 해당하는 건데, 이 단백질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원인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먹는 그 알약들은 별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야기하는 DNA나 RNA 단계, RNA라는 게 DNA를 전달해서 코 만들어, 눈 만들어, 심장 만들어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을 만드는 원인을 처음부터 아예 처리를 하면 병을 다 치료할 수 있겠구나, 이 개념이거든요. 그게 DNA 치료제, RNA 치료제인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RNA 인터피어런스라는 게 결국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을 만드는 RNA가 암을 만드는 단백질을 만드는 RNA를 규명을 했습니다. 그럼 얘를 딱 여기에 맞는, 딱 아구가 맞는 RNA를 만들어서 얘가 작용을 못하도록, 그러면 얘가 암이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RNA라는 게 딱 원인을 일으키는 거를 작용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탈모를 일으키는 것을 RNA가 붙어가지고 못하면 탈모가 안 되겠구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랬습니다. 식약처 전달받은 의견은 기능성 화장품 범주에 넣는 효능이 좋으니 의약품으로 승인받으라는 것. 이거는 식약처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표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경솔하다. 기능성 화장품에 넣기에는 효능이 너무 좋아서 의약품으로 받아라, 그 말했다. 식약처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은. 식약처가 이런 얘기를 과연 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문제는 없는데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의약품으로 받아라 해서 반려를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나온 또 다른 기사들을 보면요, 기사를 보면 식약처에서는 그동안 예전부터 수차례 바이오니아가 2019년에도 허가를 신청 안 받고 있고, 당시에도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가 어렵다, 안전성을 입증해라,
그 이미 2019년에도 얘기를 했다. 그거 이미 했고요. 그래서 RNA 바이오니아는 이걸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샘 인터피어런스 RNA라는 거는요,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건 어쩌거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어쩌거나 식약처는 그동안 누차 2018, 19까지 개발한 거에 대해서 재차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여러 차례 그 안전성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안전성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근데 식약처가 요구하는 안전성을 못했다. 이랬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차 이렇게 쭉 말했는데 회사 측은 이걸 아직도 식약처에 볼 때는 안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회사 측은 안전성 얘기는 아니고 오히려 유효성이 너무 뛰어나서 의약품으로 인정받아라. 이렇게 했다고 대표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버리면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톱텍입니다. 톱텍 생각이 나요. 톱텍. 톱텍이 뭐냐면 예전에 톱텍이 어떤 일을 했냐. 나노 마스크. 그래서 그때 막 마스크 사태 처음 났을 때 부직포를 못 구하니까 나노 마스크가 있다. 톱텍이 이걸 해가지고 정부에 공급할 거다. 식약처도 허가 신청했다. 이렇게 막 대표님이 톱텍 대표님이 나와서 언론 인터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정작 식약처에서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 톱텍이 나노 마스크 식약처에서 허가 신청을 한 것도 없는데 식약처는 허가 신청을 했다. 뭐 정부에 몇백만 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러니까 식약처가 발끈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 신고도 하지도 않았고 허가 신청된 사실도 없다. 아예 언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결국은 수출까지 나노 마스크 수출까지도 정부가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일까지 벌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바이오니아는 어차피는 식약처랑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 사장님이 너무 이번에 좀 지난번에 인터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 바이오니아가 더마 테스트 독일이 뭐 세계적으로 인정하죠. 안전성을. 그래서 이제 식약청이 안전성 하니까 더마 테스트에 안전성 표던 걸 이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인데 근데 하여튼 이런 것 자체도 이런 걸 언론에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고 이런 것도 식약처한테는 상당히 거슬리는 일이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런 대응은 좀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월 11일 이의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니꺼 그래 인정할게 하면 10일 이내에 하는데 인용해 주는데 안 해줬거든요. 결국 식약처의 반려는 그걸로 끝. 사실 식약처 입장에서는 매년 이런 일을 반복을 하는데 이번에는 시끄럽게 하니까 식약처는 더 짜증이 났겠죠. 어쨌거나 독일의 더마테스트에서 이제 바이오니아는 국내를 포기했는지 유럽 화장품 포털에 등록해서 유럽 탈모 시장에 나가겠다 하는 건데요. 어쨌거나 우리 식약처와 진행한 사실은 좀 안타깝다. 좀 더 세련되고 매끄럽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거나 탈모 화장품 논란 추이를 본다면 결론적으로 볼 때는 식약처에서 매년 이 회사는 바이오니아는 화장품으로 허가를 넣었다가 매년 반려됐다. 식약처는 계속 안전성을 입증해 달라 했는데 식약처가 만족하는 안전성을 입증을 못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더마 테스트, 근데 더마 테스트는 민간 공인기관이거든요. 여기 했다고 해서 식약처가 이걸 뭐 인정해 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면 오히려 국내에는 더 요원해졌고 물론 해외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글쎄 해외 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일인데 어쨌거나 국내에 벌어진 일은 좀 아쉽다. 회사 대응이.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RNAi, 뭐 iRNA, 요거는 iRNA를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이 회사가 지난번에 그걸 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게요 하면서 이 회사가 RNA 인터피런스 기술은요 일찍부터 했어요. 이 기술 굉장히 최근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바이오니아가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스몰 인터페런 요 기본 개념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원인을 일으키는 병의 원인을 일으키는 원인 RNA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일찌감치 한 거는 사실인데 그러면 자 복잡한 얘기 치우고 mRNA는 이건 뭡니까 하면 이거는요 여러분 그 이번에 그 코로나 모더나사의 RNA 치료제 같은 거 뭐 NPL 나오죠. LNP입니까? 네. 요게 약물 전달체입니다. 전달체. 뭐냐면 이 RNA라는 게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안 없어지도록 하고 이거를 제대로 목표 타겟에 제대로 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없이 이건 화학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으로 이끄는 게 이제 LNP라든지 근데 최근에는 주로 갈락을 많이 씁니다. LNP를 안 쓰고 갈락을 많이 쓰는데요. LNP나 갈락 대신에 대신에 바이오니아는 SAM 인터페런스 RNA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LNP 이 부분도 어렵고 갈락도 어려운데 바이오니아가 물론 도전은 당차입니다. 당찬 도전을 해서 우리는 우리 거 해서 할래요 하는데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보면요. 바이오니아가 특발성 폐섬유화증, 섬유화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는다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폐가 딱딱하게 굳어서 호흡을 못해서 사망하는 질환에 대해서 2024년부터 했는데 2019년 이제 회사 측이 발표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임상 들어간다. 그 이외에도 대표님 인터뷰, 기자 인터뷰에 대해서 올해는 들어간다. 서울대 병원하고 한다. 뭐 한다 했는데 아직도 임상 IND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즉, 올해는 매년 할게요, 매년 할게요 하는데 회사가 속이려고 해서 그만큼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군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걸 이용해서 코로나 치료제도 회사가 만들겠다 나섰는데 기대는 했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이 SAM 인터페런스 RNA는 그냥 갈락이나 LNP 하고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였죠. 자, 그래서 입에 이제 인터페런스 RNA 이게 이 탈모 기능성 화장품의 핵심이고 식약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유전자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계속 발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식약처는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마찬가지 연구개발은 진심인 회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코로나에 관해서도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회사 코로나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원료부터 장비까지 다 100% 내재화를 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런 걸 인정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 코로나는 사실 지난번에 원재료를 못 구해서 생산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체 특허를 통해서 원재료부터 장비까지 전부 다 생산한다. 이런 거는 바이오니아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카페 리포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바이오의 비엔알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잘 키운 자식인데요. 자, 이게 비엔알 17이라고 해서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개별 인정형 요거는요 거의 특허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이거 식약처에서 함부로 안 내줍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형 받았다, 성분 인정 받았다 이러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비엔알 17이 받아서 여러분 아시는 비엔알신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 분기마다 매출 쭉쭉 늘어나서 작년에는 매출 1000억도 돌파하고요. 올 1분기에도 364억. 그래서 요것이 지분 81%를 바이오니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연결로 잡힌다. 그래서 요게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회사는 코로나가 좀 약해지더라도 잘 키운 자식이다. 그럼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하냐?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이번에 과거의 톱텍을 생각할 때 우리 대표님이 너무 좀 식약처하고 각을 세우지 않냐. 식약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식약처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까지 했어요. 바이오니아가 맨날 이거 해온 거지. 바이오니아가 몰랐어요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이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번에 더마테스트라는 회사가 민간 공인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인정의 의미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당장 큰일이 날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작년 12월 이후에 회사 측이 식약처와 나를 세워 좀 아쉬운 장면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말 빠른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일단 금요일 상한 가치니까 기관 외국인은 팔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재료는 당장 이걸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호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서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정말 발빠른 매매 변동성이 아주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빠른 내 매매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카페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요, 제 카페에는 많은 제 리포트들이 있으니까 휴마시스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